자, 저희 강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프로필 너무 일찍 지나갔는데 함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현주라고 하고요. 우유수유 강의한 지 18년 차 됐고요. 지금은 간호사로서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만, 몇 년이요? 지금 18년 됐더라고요. 와. 네, 제가 2006년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해보니까 대략 지금 2022년이니까 그래서 네, 18년 됐더라고요. 우유수유는 한 길로. 사람이 한 길을 이렇게 걸어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저희 카페 나린마미님이, 네, 저희 베베나린과 이름이 비슷하세요. 나린마미님이 저희 쪽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모유수유 중인데 새벽에 한 타임 빼고 지금 완모 중이시래요. 분유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 분유통에 있으면 요만큼 뭐 이거 먹었구나 덜 먹었구나 볼 수 있겠는데, 모유수유는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뭐 두세 시간 지나도 그냥 시간과 상관없이 아이가 먹고 싶으면 그냥 주면 되나요? 어떻게 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아기들은요, 이게 수유 간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어떨 땐 뜨문뜨문 먹거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 정해서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정확한 거는 아기의 기저귀 숫자를 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저귀 숫자를 세라고요? 네, 아기가 하루에 적어도 6번에서 8번의 소변 기저귀를 받고, 그다음 2번에서 5번의 대변 기저귀를 받다면 아기가 충분히 잘 먹고 있는 거고요. 그 기저귀 숫자가 일주일 정도 세봤을 때, 내 아기가 이 정도 먹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면, 그거보다 늘거나 그거보다 줄었을 때 그때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기 기저귀 숫자가 줄었다면은 먹이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시거나 횟수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너무 많이 싼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좀 줄여야 되는 거죠. 네. 횟수를. 그러니까 결국은 먹이면서 체크가 잘 안 되니, 네, 기저귀가 얼마나 아이들이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해봐라. 네. 그러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먹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얘가 자꾸 또 달라고 보채는 것 같아요.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들이 보채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6개월까지는 한 4번 정도 그러는데, 첫 번째가 조리원 갔다 온 직후, 보통 태어나서 2, 3주 됐을 때,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관리사님들 다 떠나고 나는 보통 한 5, 6주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100일이다 하는 그 시점쯤에 보통 2, 3개월 됐을 때, 그 다음에 보통 6개월 차가 됐을 때, 딱 이렇게 한 4번 정도는 아기들이 이유 없이 보채요. 먹어도 보채고, 먹어도 자다가도 보채고. 보채고 그쵸. 하는 시기예요. 그때를 보통 저희들은 성장 폭발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엄마의 모성성을 자극하는 시기예요. 아기는 엄마에게 자극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울음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아기들이 우는 것은 부족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시기가 됐을 거다라고 의심이 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기랑 그냥 시간을 보내주세요. 안아주거나 옆에서 쓰다듬어 주면서 시간을 보내보고, 얘가 보채는 게 멈췄어. 그러면 얘는 성장 폭발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다시 수유를 시도해 보시면 되는데, 보통 2, 3번 시도를 했는데 먹지는 않고 바로 잔다. 그러면 요거는 성장 폭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언제 우는 시기 한 번만 더 체크해 네, 주세요. 보통 쉽게 얘기하면 2, 3주, 6주, 2,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달력을 보시는 것보다는 아기가 보채는 거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거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아기가 응가시 변비 설사 경향이 있는 거와 모유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보통은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의 변을 볼 때 이게 설사변이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유의 성분 자체가 분유랑은 달라요. 보통 분유는 소의 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는 2년 동안이면은 어른의 몸 크기가 돼요.
그래서 주로 뼈와 살을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이 분유에는 많이 들어있고요. 모유는 그런데 어른이 되는데 보통 인간의 아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단백질 성분보다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지방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네. 지방과 인이 결합된 형태의 그런 성분이라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변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쵸, 근데 그쵸. 지방을 먹으면은 오히려 변이 묽어지면서 설탕처럼 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은 이걸 거품똥이라고도 하시는데 그런 맞아요. 변을 보는 게 모유를 먹은 아기들의 정상 배변이에요. 또 누워서 보는 아기는 그렇게 봐야 쉽게 배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너무 심해서 엉덩이가 빨개진다 싶을 때는 그거는 앞젖을 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5분 이내에 나오는 젖을 우리가 앞젖 또는 전유라고 부르는데 요것만 먹고 아기가 뒤에 젖을 안 먹으면 그걸 전유 후유 불균형이라고 그래서 얘가 5분 이내만 먹고 잔다. 그러면 앞젖을 3분 정도 이상 짜내다가 물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단 이거는 아기 똥꼬가 빨개졌을 때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아기가 변비가 돼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유 먹는 엄마들이 간혹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그럼 앞젖은 항상 짜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엉덩이가 빨갈 때만 그때만 잠깐 앞젖을 짜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전체 모유를 다 먹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가 설명이 좀 길었나요? 조금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금 앞젖과 뒷젖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거 살짝 짚어주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의 모유는요, 성분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 모유가 분비되기 시작할 때는 색깔 자체가 약간 반투명한 색깔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유를 잔에다 따라 보면 이렇게 완전 하얀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전유라고 하는 거는 하얗지가 않고 약간 쌀뜨물 색깔 정도의 약간 반투명한 액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기에게 소화 효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뻑뻑한 그 후유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약간 맑은 액체가 나오면서 장을 적셔주는 효과도 있고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이 전유를 먹이는 거를 빼먹지는 말되 너무 많이 먹이면 소화제만 주고 밥은 안 준 꼴이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시간이 보통 엄마가 전체 모유 시간이 10분이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전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엄마가 전체 모유 수유 시간이 10분 이내다. 그러면 한 2, 3분으로 줄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엄마의 사출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3개월은 지나야 사출 속도가 빨라지니까 100일 이전의 아기는 적어도 5분까지는 전유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채팅방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채팅방이 안 올라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죠, 지금?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이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모유 수유 기간. 네, 보통 완모 그러면 한 1년 정도를 보세요. 한국 소아학회에서는 1년이요, 1년. 네, 1년을 권장하시는데 저 같은 모유 수유 전문 간호사분들은 만 2년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에 따라서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수유를 하면 완모다 이렇게 1년에?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은 네. 3개월만 해도 완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 기간을 아마 전문가들이 정하는 거하고 엄마들이 정하는 거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오랫동안 여기 계셨으니까 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내 생각에 그래도 이만큼은 먹여라 뭐 이런 개념 있으실까요? 네, 저는 네. 최소 6개월 이상을 6개월? 권장을 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간호사들은 보건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현상을 자주 이렇게 몸으로 체득을 해요. 보통 2010년에 저희가 처음에 신종플루가 나왔고 2015년에 이제 메르스라는 질환이 나오고 지금 2020년에 또 코로나 같은 그쵸.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을 체감을 하다 보니까 아기들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키우는데 적어도 6개월의 모유 수유가 가장 좋은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권하지 않지만 난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 보겠어. 그러면 한 6개월 정도까지 해보시면 이때가 아기가 항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싸울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벌써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네, 이미 받은 질문만 너무 많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3번은 좀 겹치는 것 같아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우리 아이리스님, 저희 단톡방 이기방 방장님이세요. 아이리스님이 8개월 아이 모유 수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수유하면서 자꾸 유두백반이 생기고 유소년이 오는 것처럼 가슴이 단단해지고 아프다고 하시네요. 마사지도 받아보고 약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두백반에 대해서 이게 뭔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보통은 아기 엄마들에 따라서 이 유두백반을 되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거는 나쁘지만 너무 신경 쓰시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엄마가 이렇게 수유를 잘하고 계실 때는요, 더 그런 문제들이 간혹 생길 수가 있는데, 어느 날 되면 벌써 없어지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기 엄마의 경우는 약간 모유를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려이나 이런 경우가 오는 거는 그러니까 아기가 먹는 양보다 엄마가 배출하는 양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줄이는 방법 있죠. 한 번에 빠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빠는 간격을 조금 늘리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유선염은 뭐하고 관련이냐면 스트레스하고 관련있어요. 많은 엄마들이 유선염이 아기가 젖을 잘 못 비워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뭐하고 관련있다고요? 스트레스. 네. 이제 8개월 정도 되면 아기의 활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앉아있는 시간에 아기가 혹시 뒤로 넘어가지는 않을까, 혹시 얘가 뭘 잡고 일어나면서 혹시 이제 그 다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뭘 주워 먹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엄마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8, 9개월 때예요. 그래서 간혹 몇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께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는 이게 제일 엄마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